네, 반갑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오늘이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이네요. 네, 4월 28일. 네, 호국 가장 최고의 장군 아닙니까? 그죠? 자, 우리나라를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방어가 되고 있나요? 네, 코스피가 지금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피 쪽으로 살짝 수급이 몰리는 듯한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하고 있죠. 특히 코스닥 쪽 바이오 종목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적으로 매도의 압박에 눌리다 보니까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코스피 쪽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났고요. 조선주들이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또 대체적으로 뭐 분위기가 뭐 크게 밀린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는 일단 강보합 정도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유심 사태를 보였었던 SK텔레콤은 마이너스 5% 급락했지만 또 반대적으로 이제 누군가의 불행은 나의 행복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SK텔레콤의 주가 하락은 LG U+와 KT의 주가 상승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 재밌다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어디가 악재가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얻는 다른 기업들이 또 올라간다. 자, 그런 맛에 또 주식을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자, 코스닥이 내려가니까 코스피가 조금 올라갔다. 이런 것도 우리가 수단적인 어떤 상황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닷지 형태입니다. 오늘도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 보여요. 자, 분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오르는 거야 내리는 거야 뭐 알 수가 없죠. 네,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들어가도 재미가 없고요. 네, 매도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 그냥 홀딩만 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이럴 때는 뭐 매도해도 어차피 손해가 되기 때문에 매도 같은 거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매매 대응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전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홀딩을 유지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긴 하겠습니다. 지금 방향성 아직 모르겠어요. 그동안 또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살짝 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2550포인트 여기 라인대가 지지가 되면서 이제부터는 여기부터 매물대거든요. 매물대 저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저항 구간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하겠죠. 2550이요. 지금 라인대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에서 2650, 요 포인트까지 이제 저항 라인대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는 이제 말씀드렸었죠. 어떤 트리거, 이제 빵 치고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적인 이슈가 따라 붙어줘야지만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쪽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항대에 근접하는 모습이었고, 여기도 이제 매물대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저항대 매물대인데 여기를 지켜주게 된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지키지 못한다면 주가가 70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다는 걸 참고하셔야 됩니다. 수급이 만약에 코스피 쪽으로 훅 넘어가 버리게 된다면 전체가 다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조금 답답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지금 눌릴 수 있는 형태, 약간의 차익 매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요. 좀 답답한 흐름들은 계속 나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 보시면은 주가 많이 떨어진 이후에 지금 10시 이후부터 이제 저점 지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유지가 되고 다시 반등으로 전환이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요. 반등 전환이 안 된다면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부분들은 조금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수급을 보시면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줄이다가 지금 매도가 다시 확장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애들이 매수 열심히 하다가 멈칫하는 모습이고요. 연기금은 특별히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매도가 1000억 넘어가고 있는 상태라서 이 상태의 속도로 또 빠지기 시작한다면 오늘 3, 4억 정도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대형주도 약간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눌리게 되고요. 부담이 커집니다. 다만 이제 지금 조선주들이 아침만 하더라도 플러스 국면이 있었는데 그 상승 부분을 또 까먹고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또 2차 랠리가 애매해지는 구간이 좀 됩니다. 이 매도에 외국인들이 개입을 했는지 그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아침부터 계속 매도하고 있고요. 매도세 계속 확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제일 크게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단계적으로 좀 올랐었던 코스닥 개별주들 움직임들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제한적 상승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마이너스로 바뀔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느낌들, 조금 조정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래소 쪽 분위기 보시면 하이닉스가 일단 모건 스탠리 쪽에 들어온 뉴스도 나왔죠. 관세 빙하가 시작됐다. 관세 빙하기. 야, 뭐 말도 참 잘 만들어내는데 지금 관세는 상호관세가 유예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품목에도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관세가 사실상은 지금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조만간 매길 거다라는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변수로 튈지 모른다라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거겠죠. 현재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에 대해서 나쁜 소식 얘기했다가 바로 또 항복하고 좋은 소식 얘기했다가 이제 또 다시 나쁜 소식 얘기했다가 목표 주가는 지금 한 25만 원까지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가봐야지 되겠습니다만 일단 상황이 그러하다. 모건 스탠리는 이런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반도체 저승사자. 요즘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담당 일진이냐. 기사 제목들 보면 진짜, 저급하죠.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비쌉니다.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양봉 플러스 국면 조금씩 유지하고 있어서 큰 문제 없고, 또 코스피 쪽 바이오도 큰 문제 없습니다. 코스닥 바이오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하나 에어스페이스 현재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현대중공업도 지금 마이너스 전환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 정고점 돌파에 따른 기대감, 이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이 지지선대까지 내려오는 모습은 충분한 조정을 받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주가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면은 2차 지지점, 2차 랠리를 위한 지지점을 반드시 확보해야지만이 추가 상승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밀려버리게 되면 이제 밀리게 되면은 요거는 좋지 않아요. 이제 다시 밀리게 되면 요거는 이제 본격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차 랠리 기대하고 계시는 분 많이 계실 텐데 일단은 방법은 뭐다? 비는 거밖에 없습니다. 비나이다. 2차 랠리 제발 좀 가주십시오. 그럼 비셔야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하나오션도 음봉 떨어지면서 약간 분위기 좀 다운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까 전에 보니까 삼성중공업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나를 무시했어 이런 형태의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평가, 생각보다 내가 조명을 못 받았다 이런 식의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많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고려아연인데 이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겠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보합이죠.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많이 내려왔네. 육고되고 내려왔어요. 정고점 어차피 아직 돌파가 안 됐어요. 이거 좀 지켜봐야 되고요. 방산주도 많이 떨어집니다. 현대로템. 그럼 SK텔레콤이 지금 5%대 하락이잖아요. 이거 떨어지면서 LG U+나 종목도 한번 잠깐 볼까요? U+, LG U+가 지금 3%대 상승이죠. LG U+를 저점에서 샀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가지고 매우 아깝습니다. 그다음에 KT가 지금 또 3%대 급등 2.79. 이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SK텔레콤의 불행은 바로 이거다. 자, 유심 해킹이고 여기에 대한 대처가 좀 미흡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SK텔레콤에서 야, 이럴 거면 차라리 갈아타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다른 쪽 갈아타도 뭐 비슷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문제는 SK텔레콤한테 터졌다는 거. 이게 지금의 상황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당분간은 SK텔레콤의 주가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너무 높겠고요. RSI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지지점 반등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만 지지 포인트가 지금 53,000원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54,500원 요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가 잘 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악재들은 일단 해소가 어느 정도까지 되고 나서 잠잠해져야지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끌려내려 버리게 되면 또 반등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쉽지 않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여요. 그런 정도 전력주도 좀 내리고 있는 모습. 나머지는 다 보합이죠. 저는 오늘 또 특징적인 부분들은 여기 지금 방산주들이 다 내리는 모습 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있고 하이브 상승세, 그 다음에 뭐 SM이나 또는 이제 JYP 같은 경우도 오늘 반등세 좀 있습니다. 이게 엔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 그런 형태의 느낌이 좀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지금 하이닉스 쪽 계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조정받을 때는 같이 빠져야 됩니다. 그냥 그런 형태로 진행 중에 있다.
대부분 썩 좋지는 않네요. 근데 조선주 쪽 낙폭이 좀 커지는 거 보니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그죠?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버리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단기 급등 이후에 차익 실현, 이렇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죠? 네. LIG 넥슨은 그나마 괜찮은 모습이었고요. 네. 자, 코스닥도 넘어가 보시면,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슈젤, 오늘 코릉티슈진하고 리가켄바이오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죠. 삼천당 제약, 리너공업도 오늘 하락세, ABL 바이오, 전부 다 하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보너로이도 오늘 마이너스 10%대, JYP 엔터하고 SM 전부 다 올라왔죠. 네. 엔터주 쪽 관심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이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지지점대 반등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 살짝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이 좀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제약주, 그 다음에 바이오 쪽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고, 오늘은 그냥 엉뚱하게 있었던, 네, 소부장들도 같이 얻어맞는 모습인 거죠. 네, 그런 형태로 오늘 진행 중에 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등락 현황 살펴보시면, 코스피 쪽이 지금 429개 상승, 449개 하락. 자, 하락 종목이 더 조금 많습니다. 코스닥 쪽은 더 벌어졌죠. 581개 상승에 1023개 하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소형주 중심에 또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상승한 또 테마주 이런 쪽 중심의 하락이 좀 일어나고 있다. 자, 상승률 보시면 한싹, 삼육물산, 유비벨록스, 삼육물산도 요거 조만간 철퇴를 맞겠는데요. 테마주들이 확실히 네, 세 보이긴 합니다. 네, 한국 패키지 뭐 이런 거, 네, 같이 섞여서 움직이는 것 같고요. WCP도 지금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이글도 상승세 또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9% 이상 올라간 종목은 43개,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네,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제법 많은 상황인데, 자, 상승 포인트는 어디까지 나왔을까요? 네, 1.96. 상승은 많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익률은 네, 그다지 썩 훌륭해 보이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너스가 크다거나 그런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요. 네, 하락률 살펴보시면 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네, 이 테마주 쪽 위주로 하락세 좀 보이고 있고요. 17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은 수치는 아니네요. 야, 2.66. 그럼 마이너스 0.5 이상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호텔신라도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네. 저는 그렇게까지 계좌가 많이 밀린 것 같아 보이진 않거든요.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0. 일단은 플러스는 나온 것 같아 보이는데, 현재 뭐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밀리는 모습 없어서 오늘 계좌 상황만 순수하게 따지고 보면은 네, 저 같은 경우라면은 크게 밀린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거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볼까요?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얼마가 될지는 봐야 되겠죠. 뭐 비슷합니다. 그냥 거의 변화 없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마이너스 좀 나올라나? 마이너스 좀 나오네요. 한 0.2? 0.2에서 0.15, 0.2, 1, 2 정도, 0.12 정도 나오는 거 살짝 마이너스 나왔네요. 자, 요거는 오후에 네, 또 대형주들 좀 올라오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저도 마이너스 0.12 정도 나와 있네요. 플러스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동차 쪽 올라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쪽 플러스 나오기 시작하고, 삼성전자 지금 플러스 전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환되기 시작하면 저는 오후에 네, 마이너스 탈출 가능합니다. 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습니다. 자,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있고요.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호텔신라. 호텔신라가 오늘 좋아요. 그 다음에 은행주들 위주로 진행 중. 은행 4대 은행주들 다 사버렸네. 은행주들 반등이 좀 있다니까요. 이 부분이고요. LG U+, 하나솔루션. 네,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갔고요. 매도는 신규 종목, 그 다음에 SK텔레콤, 하이닉스, 리포트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오션,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네, 조선주 쪽, 방산주 쪽 매도가 또 조금 나왔어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중공업, 현대미포 매수 있고요. 그 다음에 LG CNS, 호텔신라, 한국전력도 매수 들어와 있고요. 은행주, 그 다음에 뭐 골고루 샀네요, 여기는. 네, 그 다음에 현대건설, 건설주가 오늘 또 좋죠. 건설주가 요즘에 잘 나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개세건설 있죠. 오늘 GS건설도 잘 나가는 모습. 양자 관련한 부분에서도 코이버도 오늘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좀 내려오긴 했는데 이런 형태 나타나고 있고요. 매도는 하나오션,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방산조선, 반도체, 뭐 자동차, 뭐 등등등 할 거 없이 그냥 다 파는 거군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단 매도가 확장되게 되면 어느 쪽 매도를 던질 것이냐가 중요한데, 조선주 쪽 매도가 제법 있는 편이고요. 코스닥 바이오 종목군 매도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썩 좋은 건 아닌데, 수급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오후에 포지션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전환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매매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요 정도 이야기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오후에도 조금 버티면서요. 마감 무렵에 대응 포인트를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 보이니까 그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이따가 마감 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